안녕하세요. 레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과거 명성과 달리 SNS, 클럽 등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이나 투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동일한 혐의를 받는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기존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강제 추방까지 받았던 적이 있어 충격을 더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마약을 유통한 판매 조직은 약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인에서도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처럼 마약류 범죄는 투약 후에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높고 중독성이 매우 강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유통, 추출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약류 및 그 원료를 소지하거나 단순히 운반만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막연히 자신의 혐의가 마약 투약에 국한된다고 단정 짓지 말고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 아닌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재범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마약 사건의 특성상 적발된 것 외에도 추가적인 투약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 진술을 해서 자신이 실제 투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부 인정하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절히 진술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마약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범행이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다른 정상관계들에 대해서 보다 설득력 있게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 만큼 수사를 받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쌓아 이를 재판 과정에 현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마약 재범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로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